네, 안녕하세요. 케이크 권종호입니다. 오늘은 소니 알파1, 니콘 Z8, 그리고 캐논의 EOS R5 이 세 카메라의 이미지 퀄리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각 브랜드 팬분들한테 이런 비교를 했다가는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한데 댓글에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고,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 세 개지만 얘네들을 막 비교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테스트를 해서 우열을 가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노출일 때는 이미지 퀄리티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노출에서 뭔가를 분석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안부 복원을 좀 과하게 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 제가 듣기로 니콘이 안부 복원에서 워낙 강하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가 안부 복원이 환상적이에요. 약간의 그린 컬러가 올라오긴 하는데 진짜 쓸만하고, 오스톱을 언더로 찍었으면 사실상 버려야 되는 사진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Z8은 진짜 너무나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복원이 돼버립니다. 소니 알파1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스톱 언더로 찍어도 복원을 했을 때 노이즈는 Z8에 비해서 꽤나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컬러 노이즈는 Z8보다도 적은 모습이고요. 캐논의 EOS R5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카메라 중에선 안부 복원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이즈가 Z8이나 알파1 같은 카메라보다 조금 더 이제 뭉개지게 되고요. 마젠타 컬러가 꽤나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마젠타 컬러 노이즈가 올라오는 건 쉽게 보정으로 없앨 수 있는 데다가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잘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5스탑의 안부 복원을 테스트해봤을 때 이 세 카메라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스탑 오버로 찍은 다음에 명부 복원도 한번 해봤는데 그 경우에는 세 카메라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소니와 캐논 쪽의 복원력이 조금 더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소니의 경우에는 이제 명암 복원 능력은 이제 Z8이랑 비슷하지만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부 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이 나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파란색이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데, 캐논 EOS R5가 의외로 파란색을 좀 더 잘 복원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부 복원은 세 카메라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지만 캐논 같은 경우가 컬러를 조금 더 잘 잡아줬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세 카메라가 전부 다 풀프레임이긴 하지만 고화소 바디들이기 때문에 고감도 노이즈에서 약간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 카메라 모두 고감도에서 퍼포먼스가 엄청 좋은 편이에요. 6400 정도의 ISO에서는 세 카메라가 모두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12800까지 올라가면 조금씩 특히나 그 가로 형태의 보기 싫은 노이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 25600까지 ISO를 올리게 되면 캐논의 경우에는 가로줄 패턴 노이즈가 상당히 심해지게 돼서 노이즈 패턴은 보기가 좀 안 좋아요. 하지만 캐논 EOS R5가 디테일이 오히려 가장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요. 니콘의 Z8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많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노이즈 패턴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처럼 막 가로줄무늬처럼 못생긴 노이즈가 아니라 꽤나 몽글몽글 예쁜 노이즈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디테일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소니 알파1은 가장 고화소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에서 가장 선방하는 모습이었어요. 노이즈가 많이 증가하지만 상당히 패턴이 예쁘고요. 디테일도 뭉개지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잘 버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고감도 테스트를 하면서 특이했을 만한 점은 이 캐논 EOS R5가 Z8이나 알파1에 비해서 더 밝은 노출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고, 같은 세팅일 때요. 니콘의 Z8과 소니의 알파1은 ISO 값이랑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가지고 노출을 일정하게 맞춰주기만 하면은 실제로 찍히는 결과물의 노출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편인데, 캐논은 세팅을 이론적으로 똑같이 맞춰줘도 ISO 값이 올라갈수록 노출이 점점점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압축 로우의 효율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압축 로우는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보정이라면 충분히 쓸만합니다. 특히나 놀랐던 게 니콘 Z8의 고효율 압축인데,
와, 정말 이건 용량 대비 이미지 퀄리티가 정말 우수하고요. 소니의 손실 압축 같은 경우에도 니콘 정도는 아니지만 보건력이 아주 좋습니다. 니콘 Z8이랑 소니 알파1의 경우에는 꽤나 빡세게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압축 로우를 쓰는 게 큰 손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캐논의 C 로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니콘 Z8이나 소니 알파1처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어쨌건 새 바디의 압축 로우들 모두 일상적인 보정 정도는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으므로 이제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뭐 긴 행사 촬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용량의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압축 로우 사용하는 거 적극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량 때문에 못 찍는 것보다는 어쨌든 찍는 게 낫죠. 심지어 퀄리티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에 연사시 이미지 퀄리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 카메라들이 연사도 잘하는 카메라들이니까 소니 알파1이랑 니콘 Z8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연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실 압축이나 고효율 압축을 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니 알파1의 손실 압축, 니콘 Z8의 고효율 압축은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성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연사시 이미지 퀄리티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논의 경우에는 연사를 한다고 C 로우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기계식 12연사를 할 때는 13비트 로우를 사용한다고 하고 최대 연사인 20연사를 사용할 때는 전자 셔터를 사용합니다. 13비트 로우의 경우에는 14비트 로우보다 보건력에서 아주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이미지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식 12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 셔터를 사용하는 20연사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전자 셔터 품질은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논의 전자식 20연사 제외하면 세 카메라 모두 최고의 연사 퍼포먼스를 내주는 설정을 하더라도 이미지 품질 하락의 폭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식 셔터랑 전자식 셔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니콘 Z8 같은 경우에는 전자 셔터밖에 없으니까 빼고 캐논 EOS R5건 소니 알파1이건 모두 기계식이 전자식보다 이미지 퀄리티가 다소간 좋습니다. 다만 캐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이제 리더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롤링 셔터 부작용도 꽤 큽니다. 그래서 캐논 EOS R5 같은 경우에는 전자 셔터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계 셔터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소니 알파1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랑 전자식 셔터의 차이가 진짜 막 극단적인 보정 상황에서 정말 미미하게 나타나는 수준이라서 전자식 셔터의 수많은 장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작은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를 위해서 전자 셔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니 알파1 같은 경우에는 전자 셔터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질, 선예도, 샤프니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이제 알파1 같은 경우에는 5천만 화소잖아요. 얘 둘이는 4,500만 화소고 이 500만 화소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각 브랜드에서 최상급 퍼포먼스를 내는 고급 렌즈들에서도 가장 화질이 좋다고 하는 F4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500만 화소가 거의 체감되진 않았습니다. 이 500만 화소 차이를 체감하려면 거의 800% 정도 미친듯이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완벽하게 동일한 사이즈, 완벽하게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사이즈로 찍기도 너무 힘들고 제가 가진 바디나 렌즈의 QC 편차도 있을 거고 제 수동 포커스가 뭐 1mm 정도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솔직히 제가 보통 렌즈 테스트 할 때 200% 정도 놓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놓고 봐서는 500만 화소를 체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샤프니스의 경우 알파1, 그 다음에 Z8, 그 다음에 EOS R5 순서로 좋겠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새 카메라의 화소에서 오는 선예도는 그냥 똑같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우 색감도 한번 살펴볼게요. 색감도 중요하죠. 컬러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조사별 로우 색감의 차이는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뭐 제품 촬영을 하거나 풍경 촬영을 하거나 동물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체감이 저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인물 촬영을 하면 꽤나 색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스튜디오 뷰티 촬영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원색의 배경이나 혹은 뭐 핑크, 베이지 등 피부톤이랑 가까운 배경을
활용할 때도 브랜드별로 색감 격차는 꽤나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이 로우 색감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로우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 보정 없이 그냥 로우 색감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보정을 할 때도 보정 출발점으로서 취향이나 익숙함의 차이 정도는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뭐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사진들을 보시면은 캐논이랑 니콘은 확실히 조금 따뜻하고 화사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소니 알파1 같은 경우에는 좀 푸르고 좀 뭐라 해야 될까? 투명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캐논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캐논이나 니콘의 화사하고 따뜻한 색감에 좀 더 익숙한 편이긴 하고요. 소니 로우 색감 같은 경우에도 소니 로우 색감 안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파1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이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캐논이나 니콘의 로우 색감보다 더 트렌디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색감 차이는 이제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사진 같은 것들 많이 보시면서 실제로 촬영을 해보시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색감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각사의 고화소 카메라, 물론 소니는 6100만 화소짜리 카메라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화소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미지 퀄리티 비교를 해봤습니다. 애초에 뭐 살짝 재미삼아 해본 테스트긴 하고 또 워낙 극한 환경을 예시로 삼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5스탑의 노출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뭐 노출 스태킹을 한다거나 하는 게 맞고 800% 확대를 할 일이 있다면 렌즈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제 렌즈를 사거나 대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스트 결과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기 많은 세계 카메라답게 진짜 세 개 다 너무너무 훌륭한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줬고 제 생각엔 최소한 일반적인 99.9%의 상황에서는 이 세 카메라의 이미지 퀄리티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거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논 EOS 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지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너무나 훌륭한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소니 알파1도 2년이 넘었는데 진짜 아직까지 비싼 카메라긴 하지만 역시나 비싼 카메라는 좋구나, 돈값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됐어요. 니콘 Z8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카메라죠. 제가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부 보근이 좋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 훌륭한 이미지 퀄리티 사진을 4,500만 화소로 20연사를 찍을 수 있는 게 지금 알파1이랑 Z9, ZA 3개뿐 아닌가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얘 카메라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니콘 Z8 진짜 현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세 카메라 모두 너무 좋네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들은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